우금은 연주 대상군 거평현 출신으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을 때 포신이라는 인물이 병사들을 징집하자 그에게 합류하며 군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금이 처음 주군으로 삼은 포신은 친조조 성향이었는데 그는 반동탁연합군이 결성되었을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소를 지지할 때 조조를 지지한 인물이었습니다. 이후 우금은 포신을 따라 연주자사 유대의 밑에서 황건적들과 싸웠는데 유대가 황건적들과의 전투에서 사망해버렸기에 그의 후임으로 조조가 연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에 이어 포신까지 황건적과 싸우다 전사해버렸고 우금은 왕랑이라는 장군의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왕랑은 우금을 높이 평가하였기에 조조에게 우금을 추천하며 대장군이 될 만한 자질을 가진 인물이라고 칭찬합니다. 이에 조조는 우금을 불러 대화를 나눠본 뒤 그의 능력을 알아보고는 군사마로 삼습니다. 우금은 조조가 서주를 정벌할 때 투입되어 적의 진영을 함락시켜 함진 도위에 임명되었고 복양에서 여포의 군대와 접전을 치룰 때도 별도의 군을 이끌어 여포의 군영 두 곳을 격파하는 위용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조조를 수행하며 장막, 진궁에 호응하여 반란을 일으킨 연주 일대를 돌며 반란을 모두 진압하였고 황건적의 잔당들을 토벌할 때도 참가하여 공을 세웁니다. 우금은 조조가 완의 장수를 토벌할 때 종군했는데 장수가 이내 항복을 했기에 큰 전투 없이 일이 마무리되는 듯 싶었지만 조조의 남봉꾼 짓으로 장수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 조조가 목숨을 걸고 도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모든 장수들이 조조를 구하기 위해 진영을 무너뜨리고 움직였는데 오직 우금만이 휘하 병사 수백 명을 이끌고 상황에 따라 싸우고 물러나기를 반복하며 사상자가 생겨도 진영을 무너뜨리지 않으며 움직였고 결국 적의 공격이 무뎌지게 되자 진영을 유지한 채 북을 울리며 성공적으로 퇴각합니다. 그런데 조조에게 합류하기 전 우금은 길가에서 10여 명의 사람들이 창에 찔려 부상을 입은 채 알몸으로 뛰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우금이 도망치던 사람들을 붙잡아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그들은 청주병에게 약탈당했다고 대답합니다. 청주병들은 당초 황건적이었던 사람들로 그들이 대거 항복했을 때 조조가 관용을 베풀어 이들 중 정예병을 뽑아 엄선하여 청주병이라 칭하고 군대로 활용했는데 이를 믿고 방자하게 약탈을 일삼은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우금은 분노하며 청주병은 과거 황건적이었으나 이젠 조공의 군대나 마찬가지인데 아직도 도적질을 한단 말인가 라고 외치고는 그대로 청주병들을 찾아가 그들을 박살내고 죄를 묻습니다. 그런데 몇몇 청주병들이 우금을 피해 도주한 뒤 조조에게 달려가 자신들이 우금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일러 바칩니다. 이때 우금은 청주병들에게 본때를 보여준 뒤 뒤늦게 조조의 번영에 합류했는데 먼저 조조를 찾아가 배알하지 않고 보루를 세우며 진영을 정돈합니다. 이에 어떤 이가 우금에게 청주병이 군께서 한 행동을 조조에게 일러 바쳤으니 어서 빨리 조조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한다고 하자 우금은 지금 적이 배후에 있어 언제라도 공격해올 수 있는 상황인데 먼저 수비를 굳건히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적을 막아낼 수 있겠소. 게다가 조공께서는 총명하시니 참원이 어떻게 통하겠소. 라고 말하고는 참호를 파고 진영을 안정시킨 이후에 조조를 찾아가 그간의 정황을 이야기합니다. 조조는 우금의 행동과 발언을 듣고 기뻐하며 나는 육세에서 겪은 곤란으로 급박한 상황에 처했소만 오직 장군은 별난 속에서도 군사를 잘 정돈해 적을 치고 수비를 굳건히 했으니 불가동의 절조가 있다고 할 만하오. 비록 과거의 명장이라 한들 어찌 이보다 뛰어날 수 있겠소. 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우금은 장수를 재공격할 때 합의에서 여포를 사로잡을 때 원수를 토벌할 때도 조조를 수행하며 공을 세웠고 원소와의 전투가 임박했을 때는 자신이 직접 선봉에 서겠다고 자원합니다. 조조는 우금을 장하게 여겨 병사 2000명을 주어 이끌게 했고 우금은 연진에 주둔하여 원소군과 대치합니다. 먼저 원소군이 연진을 공격해왔으나 우금의 견고한 수비를 뚫을 수 없었고 우금은 공격을 막아낸 뒤 악진과 함께 복이 5000명을 이끌고 원소의 벼령을 공격하고 연진 남서쪽부터 황하를 따라 이동하며
적의 진영 30여 곳을 불사르고 원서군 장수 20여 명의 항복을 받아내고 수천 명의 적군을 베고 사로잡는 활약을 합니다. 또한 관도에서 조조와 원소가 각각 진영을 세우고 토산을 만들어 대치를 한 상태에서 원소가 먼저 조조의 진영 안으로 활을 쏘아대자 많은 병사들이 죽고 다쳐 사기가 저하되었는데 우금이 직접 나서 토산을 맡아 지키며 힘을 다해 싸우고 기백을 떨쳤다고 합니다. 원소의 본거지였던 기주가 평정될 시기 창이라는 인물이 모반을 일으켜 우금은 창이를 토벌하기 위해 출진합니다. 창이는 본래 유비가 서주에서 반란을 일으켜 조조에게 맞섰을 때 유비에게 호응했던 인물로 유비가 토벌되면서 항복하였는데 또다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금은 빠르게 진격하여 창이를 공격했고 창이는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는 친분이 있었던 우금에게 가서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에 여러 제장들이 창이가 항복했기 때문에 포박한 뒤 조조에게 호송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우금은 제군들은 공의 상령을 모른단 말이오. 포위당한 후에 항복한 자는 사면하지 않는다고 했소. 무릇 법을 받들고 명을 이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절도이오. 비록 창이가 나의 옛 버시기는 하나 나 우금은 절도를 잃을 순 없소. 라고 대답한 뒤 직접 창이를 사형시키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조조는 근처에서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는 탄식하면서 창이가 나에게 항복하지 않고 우금에게 항복을 했으니 이것이 그의 운명이 아니겠는가 라고 말한 뒤 법을 엄중하게 지킨 우금을 더욱더 중용했다고 합니다. 조조의 휘하 장수들 중 우금, 장료, 악진, 장합, 서왕은 모두 명성이 드높은 장수로 조조가 매번 정벌을 나설 때마다 군의 선봉이 되고 군을 물릴 때는 배후를 지켰다고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우금은 군을 이끌 때 항상 엄정하였고 적의 재물을 얻어도 사사로이 차지하는 일이 없어 중한상을 여러 차례 받았으나 법으로 아랫 사람들을 엄하게 다스렸기에 병사들의 환심은 크게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건한 24년 조조는 조인을 형주로 파견하여 관우를 공격하게 하였는데 오히려 관우가 치고 올라와 역으로 포위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에 조조는 우금에게 최정의 7군을 주어 조인을 돕게 합니다. 우금은 형주로 내려와 관우의 군대와 대치를 하지만 그해 가을에 큰 장마비가 내려 한수가 범람하였기에 관우의 군대와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군 전체가 수몰되어 버립니다. 이에 반해 관우는 이를 미리 대비하고 있었는지 큰 배를 타고 나와 우금의 군대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우금이 고지에 올라 물을 바라보니 회피할 방법이 아예 없어 할 수 없이 관우에게 토항하였는데 오직 방덕만이 저리를 굽히지 않고 싸우다 사로잡혀 처형을 당합니다. 관우는 조조의 책사들이 만인지적이라 평한 인물에다 훗날 관우가 죽자 총나라엔 더 이상 명장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위나라 입장에선 위협적인 인물이었기에 조조가 관우에게 맞설 만한 인물을 고심 끝에 택한 것이 우금이었는데 우금은 조조의 신뢰를 그대로 박살낸 것입니다. 조조는 우금이 항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오랫동안 슬퍼하고 탄식하며 말하길 내가 우금을 30년 동안 알고 지냈지만 위난에 처하자 오히려 방덕보다 못하리라는 것을 어찌 짐작했겠는가. 이렇게 우금은 관우의 포로로 있다가 송건이 관우를 제거하자 송건의 포로가 되었고 이후 송건이 황제가 되어서야 포로의 상태에서 풀려나 위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나라는 이미 조조가 죽고 조비가 황제가 된 상황이었는데 조비는 포로에서 풀려난 우금을 불러서 그와 만납니다. 조비가 우금을 보니 수염과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모습이 초췌했는데 우금은 연신 눈물을 흘리며 조비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조비는 의외로 사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고사를 들어 우금을 위로한 뒤 안원 장군에 임명합니다. 그러나 조비는 이내 본색을 드러냈는데 우금을 다시 오나라의 사자로 파견하면서 그 전에 업에 있는 조조의 능묘에 가서 참배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조비의 명령으로 관우가 전투에서 이기고 방덕이 분노하며 우금은 항복하는 그림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모르고 있던 우금은 조조의 능묘에 도착해서 그 그림을 보았고 부끄럽고 분한 마음에 병을 얻어 죽었다고 합니다.
조조는 자신의 부하였던 주령을 항상 증오하여 그의 군대를 빼앗고자 했는데 우금이 장수들 중 가장 엄격하고 위험이 있어 우금을 시켜 주령의 군대를 빼앗아 이끌라는 명을 내립니다. 이에 우금이 명을 집행하여 주령의 군대를 빼앗으니 주령과 그의 부하들은 감히 저항하지 못했고 두려워 떨며 복종했다고 하니 병사들이 우금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합니다. 우금은 마지막에 관우에게 크게 패한 것 말고는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거의 없을 것 같지만 하우동과 함께 방망파에서 유비와 싸우다 유비의 복병계에 걸려들어 격파된 적이 있습니다. 우금이 오나라에 포로로 잡혀있던 시절 항장 담당 일진인 우번에게 걸려 여러 번 굴욕을 당했는데 한 번은 송건이 우금과 외출을 하여 나란히 말을 타고 가던 도중 이를 본 우번이 우금에게 당신은 투항한 포로이거늘 어찌 감히 우리 죽은가 말머리를 나란히 하느냐 라고 꾸짖으며 채찍으로 우금을 때리려 했고 송건이 이를 말렸다고 합니다. 그 후 송건이 신하들을 모아 연회를 할 때 우금도 참석시켰는데 우금이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고 눈물을 흘리자 우번이 또 나서서 당신은 거짓으로 사면을 구하려 하는구려 라고 꾸짖었다고 합니다. 우금은 죽은 후 여후라는 시호를 받았는데 과거 상나라 시법에서 여는 죄 없는 사람을 살육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우금은 죽어서도 이러한 시호를 얻어 능욕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배송지도 우금이 친구였던 창의를 죽인 일화를 이야기하며 방자하게 호살지심을 품어 종론을 저버려 놓고 이후 자신은 항복하여 포로가 되었으니 죽은 후에 추악한 시호가 더해진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우금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